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검의 수사 가운데 이제 김건희 씨와 박성재 전 법무장관 간의 또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서 또 충격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영부인이 보낸 문자 내용 중에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또 김혜경과 김정숙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냐 라면서 묻는 그런 문자가 있었죠. 또 하나,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법무장관을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통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그렇죠. 저도 처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영부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이걸 질책성으로 지시한다. 음. 그러니까 의견을 구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예. 지금 문자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문체를 보면 질타, 질책이잖아요. 넌 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거든요. 예. 이거는 아시아에서도 드문 전례가 아닐까. 아시아. 근대화 이후 이건 드문 전례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거 최강이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이걸 그냥 지금 뭔 상황이지? 또는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라고 분개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모습들은 안 보이고 실제 한 달, 두 달 뒤에 김건희 씨가 지시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평소 법무부 장관과 김건희 씨의 관계가 이 정도의 관계가 인정되는 라포가 사실은 형성돼 있었다라고 봐야 예. 되죠. 그러면 사실 특히 법무부 장관에게는 또는 검찰총장에게 대통령도 이렇게 지시를 못할 거예요. 근데 참 국정이 정말 우스꽝스럽게 운영됐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윤석 대변인?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이게 가장 치명적이죠. 뭐 예를 들어 누구한테 뭘 받았다. 그건 뭐 크게 국정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선물이다. 예, 뭐 받은 건 당연히 안 좋은 거지만 그게 국가 전체의 어떤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정말 뭐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질서가. 이게 왕조 시대도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대통령도 장관한테 이런 식으로 지시 형태를 갖춰서 할 수가 있을까라는 예. 정도의 얘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텔레그램의 형식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관계가 밀접하길래 이렇게 은밀하게 해야 될 얘기를 폰으로 소통을 하느냐, 통화도 아니고. 그러면 그동안 적어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재임하던 기간 동안에는 검찰 수사 관련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이런 억측을 사기에 충분한 거죠. 저는 서 변호사께서 어떻게 방어하실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예. 뭐 저는 물론 이 문자를 이렇게 보낸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직접 보낸 거는 법무장관에게 예. 영부인이. 다만 이제 그 본인 사건이 몇 년 동안 계속 처리가 안 되고 있었잖아요. 예. 이런데 답답함도 있고 또 이게 다른데 영부인하고 형평성에서 다른 거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뭐 이래 해서 아마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부적절한데 예.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자꾸 이게 억측으로 계속 이게 확대하면 안 되는 게 첫째는요. 이걸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거의 제로다. 이거 하나 문자 하나 가지고 마치 김건희 여사가 거의 제로고 윤석열 때 거의 원이다. 김건희 여사 더 높다. 이거는 진짜 그냥 뭐 너무나 이게 잘못 해석한 거고 과장 확대. 예. 또 하나는요.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이 박성재 장관도 김건희 여사가 임명했나?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이게 나가도 너무 나은 거예요. 박성재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지검의 평검사부터 모시고 있다 오래 인연이 있는 이런 분이에요. 이걸 뭐 김건희 여사가 인사를 했겠습니까? 뭐 저는 본인이 답답하기도 하고 자기 사건이 종결이 안 되니 또 이게 형평성에 좀 억울한 생각 들 거고 그래서 문자를 보낸 건데 답답해서 보냈겠죠. 근데 보면 이제 계엄 12월 2일 날도 그 국정원장한테 김건희 씨가 문자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장한테도. 그러니까 이분이 국정원장한테도 문자 보낼 수 있고 법무부 장관한테도 문자 보내시고 정말 국정에 전반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냐. 자, 강성필 대변인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주가 조작이나 뭐 명품백이나 뭐 김혜경 여사, 뭐 김정숙 여사까지 이해해요. 예. 나름 또 자기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저는 뭐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챙기는 거 보면서 도대체 마음속으로 네가 뭔데 그거까지 챙겨 도대체 당신이 뭔데 이런 생각이 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그래서 편하게 연락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본인이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본인이 몰랐겠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본인이 픽을 했겠죠. 왜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법연수 17기거든요. 그 전임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이 27기예요. 10개 수나 차이가 나요. 그냥 뜬금없어요. 그러니까 올 자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 그런데 이것을 김건희 씨가
딱 픽업을 해서 그 자리에 놔뒀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하면서 편하게 지시하는 정책성까지.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오히려 박성재 장관이 또 어려울 수 있었겠죠. 본인보다 선배급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나이는 아마 윤석열 전 더 많아요. 많고 아, 60년생이고 아마 박성재 장관 63년생. 그 기수는 선배일 수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구수를 했기 때문에 기수는 한참 선배죠. 박성재 장관이.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지난해 10월 10일 날 윤상현 의원이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링크를 또 박성재 장관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관련 수사하는 게 여론 재판 하자는 것이냐 도이치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윤상현 의원이 해줬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이제 아마 박성재 전 장관에게 이런 의견도 있다고 보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부적절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견을 국민의힘 오선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 하는 거지. 이거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 여론 조판을 다시 하냐? 딱 그 얘기잖아요. 참 소통 방식이 특이하고 참 당황스럽습니다. 예, 서 변호사님 더 하신 말씀이 딱 한 번 하시고 더 이상 안 하시네. 오늘 서 변호사님은 쇼츠각을 딱 할 말만 딱 하고 나머지는 그냥 반 나눠가지고 저랑 이렇게 나올 거예요. 쇼츠각만 지금 한판승부 패널들 참교육 이렇게 하고 쇼츠 보내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가운데 유경옥 전 행정관, 이분이 이제 또 김건희 씨의 최측근으로 이제 명품백 관련해서도 명품 관련해서 막 교환도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제 지수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샤넬 가방을 전달하고 김건희 씨의 요청으로 교환한 사실 인정을 했고 또 김건희 씨가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본인에게 말했다. 이런 폭로도 했거든요. 요거는 우리 서 변호사님. 뭐 이분 저도 몇 번 뵀는데 진짜 보셨어요? 예, 뵀죠. 진짜 이게 척근척근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한 거는 저는 이분이 뭐 거짓말한다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이제 뭐 충분히 김건희에서 도와주려고 본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수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증거에서 이제 기각이 되니까 자국이 탄핵당하니까 또 본인이 또 처벌될 수도 있고 구속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닌가. 뭐 이해는 하는데 조금 이게 인간관계상 섭섭한 이분마저 버리고 떠났나. 뭐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이해는 합니다 저는. 근데 말씀하세요. 이 유경옥 행정관 제가 좀 들어보니까 이 샤넬 가방 관련해 가지고만 진실을 말하고 있지. 그래프는 또 100% 다른 어떤 혐의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도 선택적이고 지금은 고도의 나름의 전략이 있다. 그게 뭐 전략이라면 전략이겠는데 이제 지금 우리는 이 사람마저 등을 돌렸냐 이 시점으로 보는 건데 제 생각에는 서 변호사 살짝 말씀하셨지만 증거가 자꾸 부인되고 논리가 무너지니까 더 이걸 강변하다가는 더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다. 김건희 여사 재판 관련해서. 그러니까 털어낼 건 털어내고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김건희 여사도 인정할 건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뇌물 액수를 정하는 것 같아요. 3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그 1억 하면 또 형량이 달라지잖아요. 맞죠, 변호사님? 뇌물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걸이는 또 이분이 인정 안 해. 목걸이는 6천만 원이니까 확 올라가니까 그렇죠. 백은 한 600만 원 뭐 그러니까 그 한도를 보고 이분이 또 인정하는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약간 임계점 비슷한데, 그러니까 지금 강성필 대변인님 말씀대로 그냥 이미 샤넬백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도 인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호흡을 맞춘 건지, 그러면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점점 얘기한 거지. 하나씩 얘기하다 보면 슬쩍슬쩍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본인이 마음속에 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른바 이제 김건희 씨 집에서 사라진 여러 물품들의 컨테이너 박스 또는 지금 많은 우리가 근거북이 더 많이 들었지만 이거는 특검이 관련 사건을 조사하다가 추가로 나온 것들이거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들이잖아요.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을 거냐. 우리가 정말 능력이 뛰어나서 김건희 씨가 받은 물건 또는 국정 운영에 이상한 비리 이거를 지금 다 체크하고 있냐? 아닌 거잖아요. 우연찮게 사실 걸린 것들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유경옥 씨는 정말 많이 할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경옥 씨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으니 하다가 쑥 넘어가서 추가로 다른 것도 열 거라고 봅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지금 이제 초재선 의원들이 사과해야 된다. 오늘 또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들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사과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오늘 김현정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자, 다음 주 메시지가 주목이 되거든요.
윤희석 대변인? 일단 장동혁 대표가 그 당일 즈음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 거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2월 3일. 그렇죠. 취임 100일이에요. 당대표 취임 100일 본인. 예, 참 또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네요. 네. 세 개가 겹치네요. 그러면. 근데 아마도 새벽으로 예상되는 또는 그 전날로 예상되는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톤이 많이 달라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하. 만약에 정말 구속이 됐다. 그러면 아마 사과 메시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 그래요. 뭐 정권 타도 뭐 이재명 아웃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구속되면? 그렇죠. 왜냐하면 당이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느낄 테니까. 근데 추경호 대표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전향적 메시지를 낼 만한 상황이 되지 않냐고 저는 보는데 장동혁 대표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전한길 씨 등등 본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러기만 해봐라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지지 바로 차려야 한다. 버린다고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지 상식적인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일요신문인가요? 그 이제 장동혁 대표가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IDU 포럼 2025에 참석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또 아니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서정욱 변호사가 직접 취재를 하셨죠? 예, 그 박준태 의원한테 제가 비서실장. 옆에 항상 그 예. 당대표를 수행하는 초청을 받은 건 맞대요. 초청은 맞다. 예, 근데 고민 끝에 안 가기로 했다. 안 간다고 최종 예, 픽스했어요? 비서실장이니까 표를 끊고 해야 되니까 제가 확인했고요. 예. 아마 이 메시지는요 사과 메시지는 안 올 거예요. 사과 대신에 예. 사투, 죽음을 목숨 걸고 싸우자. 사투? 예. 사과 아니라 사투 오늘 메시지 오늘 나온다. 김민수 최고위원 올린 그게 사과 대신 사투인데요. 아마 이게 왜 그러냐? 제가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 첫째 우리 헌재 판결문 보면 예. 계엄도 잘못인데 예. 그 원인에 민주당이 책임이 크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그 문영배 헌재소 판결문도 있어요. 예. 민주당이 탄핵 또는 예산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민주당은 한 번도 계엄의 원인을 제공한 데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어요. 아니 계엄의 원인이라고 얘기 안 했고 문정배 재판관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근데 그 질타했어도 무슨 민주당이 계엄 원인이라고 행태도. 얘기 안 했죠. 근데 실제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폐악질한 게 많거든요. 실제 줄탄핵이나. 그러니까 폐악질 했지만 그래도 정치로 풀었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판결 근데 이제 나왔죠. 두 번째 이유가 예. 이미 사과를 많이 했다 보더라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과했고 불편을 주고 죄송하다. 예. 또 이게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했고 예. 이미 여러 번 사과를 했는데 민주당은 한 번도 안 했다. 예. 근데 지금 와서 또 사과하면요. 예. 그냥 이게 목을 숙이면 목을 짓밟고 허리 숙이면 허리를 꺾어버리고 또 이게 석고대서 무릎 꿇으면 또 이게 위에 밟아버릴 겁니다. 이게 사과하면 야 너가 내라 인정하네? 그래 해산해라 이럴 겁니다. 절대 민주당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입장을 장동혁 대표는 뭘 하느냐? 사과보다 사투의 메시지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바로 내란 프레임 계엄을 내란이라고 프레임을 짜서 몰고 하는 내란 프레임을 박살내야 된다. 이제 그 민주당의 내란몰이 이걸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박살내야 된다. 아마 이런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자 강성필 대변인. 뭐 저런 말 하실 줄 알았지만 막상 들으니까 어지러지네. 아니 근데 저는요 국민의힘이 자꾸 사과했는데 계속 사과하면 뭐 민주당이 뭐 허리를 부러뜨리네 목을 부러뜨리네 그런데 딱 그게 일본이 한국에 대한 사과에 대한 메시지인가 똑같아요. 자기네들은 사과했대. 근데 피해받은 우리가 지금 마음이 안 풀렸고 우리가 사과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럼 사과입니까 그게? 아닌 거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한테 사과하지 말고 국민들한테 사과하세요. 그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민주당이 뭐 탄핵을 몇 번을 하고 예산을 깎아서 정말 그래서 차라리 계엄을 저질렀다면 마음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 분명히 밝혀질 거지만 이게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것 같으니까 한동훈계가 그 특검에 찬성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저는 갑작스럽게 저는 그 계엄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무슨 예산 탄핵 그런 말 그만하셔라. 그리고 저는 이 김민수 최고위원 장동혁 당대표는 그러니까 계엄을 계승하고 있다고 봐요. 사투가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도층이 분명히 선거 때 저는 심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러면 왜 계엄을 계승하려고 하는 이런 양상들이 보이는가? 동작 대비란 말이 여의도 정가에 있습니다. 동작구에 사는 대비마마. 동작 대비. 동작구에 사시는 대비마마 동작 대비. 왜? 판사 후배 장동혁. 나경원 보좌관 출신 정희용 사무총장. 학교 동기 송원석 원내대표.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다 이 어떤 멘토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당심 70% 반영.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나쁘지 않은데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듣고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 나경원 유니버스 안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정가에 많은 파닥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장동혁 대표랑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 얘기를 봤는데 머리를 숙이면 머리를 부러뜨릴 것이고 허리를 구부리면 허리를 부러뜨릴 것이다라는 얘기 같고 어디 이렇게 부흥회 같은 데서 나오는 말인가 찾아봤더니 이거 디스크를 의심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장애 집회에서 장동혁 대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나온 말인지 자꾸 들어보니까 무슨 어디 이상한 종교에서 원래 있던 말인가 싶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러면 디스크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자, 서 변호사님,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나올 생각은 확실해요?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래요. 통화해본 바로는 통화해봤어요. 예, 통화 몇 번 해봤죠. 나경원 의원과? 예. 서울시 출마? 예, 아마 서울시장 노는 거 맞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 때문에 7대3은 아니고요. 7대3하면 물론 이게 나경원 의원이 좀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본인은 내가 만약에 나오면 자기가 50대 50으로 한다고 그렇게 본인 얘기하시던데. 아니 50보다 7대3이 나경원한테 유리한 건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당의 당원들은 나경원 오세훈보다 나경원 의원이 좀 인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심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오해 살 수가 있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저는 당원들 주권 시대 요도 1인 1표가 뭐 대의원대 엄청 그러잖아요. 본인들도 이게 개딸 당원들만 가지고 지금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토론을 하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네, 우리도 확정된 건 아닌데 그 저는 뭐 7대3이든 5대5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는 당원의 좀 뜻을 많이 반영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민주당은 윤희석 대변인 절대 과반 의석을 갖고 있고 집권을 했고 지지율도 저희 당의 최소 1.5배 이상이에요. 그렇게 해도 돼요, 거기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민심을 보고 가야 되고 사과 문제도 말이에요. 민주당한테 사과해서 민주당이 그런 사과했다고 목을 꺾고 이 얘기가 아니고 국민한테 사과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야 국민들께 뭔가 좀 인정을 받고 그 마음을 얻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민주당이랑 무슨 뭐 결투하는 느낌으로 상대가 안 돼요, 지금. 그런 얘기를 좀 전해주세요. 전화 자주 하시면. 뭐 제가 보기에 윤 대변인님 말씀도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고 다 이게 생각의 차이들이 있다 보니 이걸 하나로 모으는 게 정치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정치가 정 어렵습니다. 이건 일리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일리가 없다는 건 아닌데 일리가 많지.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당선된 다음에 어제 인사하러 왔잖아요. 그럼 대개는 인사하러 온 자리는 축하하고 그동안 고생 많았고 또 민주당과 함께 또 좋은 정치 해보자 이렇게 덕담 오가야 되거든요. 어제 정청래 대표가 어제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조국 혁신당 의원 중에 누가 내가 하지도 않은 말 갖고 막 좀 하고 있다. 굉장히 화를 내셨거든요. 민주당 왜 그래요? 정청래 대표가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수면 아래에는 최근에 이제 그 조국 대표가 이제 장동혁 대표한테 그 토론하자고 했잖아요.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토론. 그건 이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쾌하죠. 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손발이 맞아야지.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런 거예요. 대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조국 대표, 대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장동혁. 이 두 명의 공감대가 맞는 거예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자기 장사하는 거 아닌가. 서로 니즈가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 대표도 들어와라. 여당 대표가 무슨 야당끼리 하는데 거기 판 키워줄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2대1로 하면 또 보기 안 좋잖아요. 불공정해 보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준석 들어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딱 네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네 자리에서 2대2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제일 손해입니까? 민주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조국 대표가 계산 못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서운한 거죠. 서운하다. 전 보면은 약간 한 2년 뒤에 있을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닌가? 2년 뒤라 하면 대선을 앞두고? 그렇죠. 여권 내에서 제가 보는 유력 대선 주자라면 현재 스코어는 정청래 대표 일단 당원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죠. 김민석 총리 있고 그리고 여권으로 넓히면 그 다음에 유력한 분은 조국 대표. 그 다음에 있다면 저는 우원식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죄송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국무총리로 차기 국무총리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우원식 국회의장님. 제가 볼 때는 우원식 국회의장님도 대선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뭐 강훈식 비서실장도 충분히 젊은 피로서 도전할 만하고. 예. 그런데 일단 그 당원들의 지지로 놓고 보면 정청래, 김민석 그다음에 여권으로 넓혀서 조국이 있잖아요. 최근에 일단 민주당 내 지지층 사이에서 예. 이른바 친명과 친청으로 약간 이 권리당원 비중 두고 약간 갈라진 느낌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조국 대표가 강력하게 끼어드니 아하. 이거를 정청래 대표가 간파하고 어딜 강력하게 경고한 거다라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자, 그 당원 투표도 이제 당원 대의원 1대1로도 지금 1대1 투표제 그것도 지금 또 네. 다음 주에 토론회 한다면서요. 네. 사회는 누구예요? 사회는 뭐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니에요. 아주 훌륭하죠. 예, 예. 계속해 주세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대의원 이제 폐지하는 게 사실 이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만약 과거에는 이 TK 같은 경우는 한 지역위원회에 당원 50명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253개 지역위원회에 1000명 이상의 다 당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인 1표로 가는 게 이제 시대의 흐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가는 건 맞는데 네. 그리고 또 이제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가 대의원을 사실 지명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의원 표가 사실상 현역 의원들 영향권 아래에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원 주권 시대 1인 1표로 가는 건 맞는데 예. 그 과정 속에서 좀 보완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정책 대의원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수도권과 호남권에 당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당의 어떤 당론이 호남권과 수도권으로 좀 휩쓸려 가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완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보완 수정론자인 황명선 최고위원이 TF 단장을 맡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에는 좀 비율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토론이 갈색이 된다. 자, 또 야당에서 보시기에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갈등 어떻게 보셨는지. 갈등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예. 그 상견례 자리였잖아요. 예. 그 예방했는데 그런 장면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저 골문 상처 같은 게 드러난 느낌인데 정청래 대표가 요즘 많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해는 가고 조국 대표 입장에서야 지금 대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도발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반응을 한 게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한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조국 그 대표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거든요. 이슈가 한번 환기가 돼서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할 정도가 됐으니까요. 예. 그러나 실의는 없을 겁니다. 교섭단체 그 기준 낮추는 거를 원했을 텐데 그러려면 정청래 대표한테 잘했어야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얻은 거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전에 약속했다는데 내가 한 약속 아니다. 또 정청래 대표가 또 막 그렇게 또 말씀하시더군요. 예. 그런데 저는 정청래 대표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본인이 그 5당 합의할 때 4월 달에 본인이 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약속 지킬 필요 없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바뀌면 국가 간의 조약도 효력이 없습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 때 시절이지만 5개 당이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교섭단체를 10인 완화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럼 후임 대표도 그걸 따라야 되잖아요. 따라서 마치 본인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효력이 없다. 이거는 진짜 무책임한 이야기들을 봅니다. 조국 대표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맞죠. 약속은 지켜야죠. 그렇군요. 자, 무책임한 이야기죠. 장도혁 대표와 조국 대표와의 토론은 성사될까요?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부정적이세요. CBS 같으면 그거를 유치하시겠어요? 뭐 저희는 그래도 뭐 토론의 공론의 장이기 때문에 유치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방송국을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서 변호사님. 저번에 아마 대리전 한번 했잖아요. 박상수 변호사하고. 그 김기현 변호사하고 같이 했잖아요. 저는 뭐 토론은 될 거라 봐요. 그래요. 그건 이게 공당의 약속이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다만 이게 박재홍 TV에서 할지. 박재홍 TV? 박재홍 TV 아닙니다. 박재홍 한판승부입니다. 다 유튜브로 재작년에 방송으로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박재홍 TV래 갑자기야. 서정훈 TV. 그때 박재홍 전 라디오에서 하면 좋겠는데 아마 이게 그냥 방송 TV 쪽에서 하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오늘도 승부사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서정훈 변호사 일단 두 분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